안녕하세요, 석유입니다. 네, 오늘은 Node.js의 익스프레스를 이용한 홈페이지 제작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MySQL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그리고 그 문이야기 등이나 이런 걸 남겼을 때 어떻게 볼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Node.js의 익스프레스를 이용한 이제 웹사이트 만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ode.js라는 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백엔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여러분들께서 흔히 알고 계시는 뭐 크롬이라든지 그 엣지라든지 이런 게 전부 이제 그 되게 속도가 빨라진 그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사용하는데, 그 부분의 엔진만 떼다가 백단에서 백엔드에서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바로 Node.js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뭐 C 언어라든지 파이썬이나 이런 언어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Node.js에서도 웹서버를 그냥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러면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Node.js에서 웹서버를 조금 손쉽게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게 익스프레스라는 엔진입니다. 그러면 일단 Node.js는 여기 nodejs.com 사이트 가셔가지고 버전은 그냥 최신 버전으로 제가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설치를 다 하시고 나면 제가 여기서 노드라고 이렇게 치게 되면 이제 노드 버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여기서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console.log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 치면 화면상에 어떤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컨트롤 C 누르면 이제 한 번 더 누르면 중단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제가 웹사이트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여기다가 익스프레스를 추가로 설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익스프레스는 여기 express.js.com이라는 사이트 가시면 설치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npm install express save라고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npm은 Node.js의 프로그램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휴대폰의 앱스토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npm install 그 다음에 설치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이 D 드라이브의 Node.js라는 폴더에다가 한번 저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요, 뒤에 세이브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npm5 버전부터인가는 저걸 안 써도 현재 폴더에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설치를 하면 빈 폴더에 이렇게 노드 모듈이라는 부분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이러면 지금부터 Node.js의 이 폴더에서는 그 익스프레스 엔진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설치는 방금 해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헬로 월드 요거를 간단하게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걸 복사를 해가지고 설치할 때 vs 코드라는 그 브라우저 에디터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하시면 현재 폴더가 기본적으로 바로 열리게 될 거예요. 여기서 제가 app.js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고 여기에다가 방금 만들었던 이 내용을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방법은 이 상태에서 노드 한 칸 띄우고 app.js라고 하면 그러면 이렇게 나왔고, 윈도우 같은 경우에 이렇게 경고창이 뜨게 되고요. 허용을 해준 다음에 이제 웹브라우저로 그 3000번 포트로 열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 웹브라우저에서 로컬호스트 3000 이렇게 치면 헬로 월드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실행이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소스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익스프레스 라는 npm 그 모듈을 현재 그 앱에 로드를 시켜서 그걸 익스프레스라는 변수로 대입을 시키고요. 그 중에 익스프레스라는 함수를 앱이라는 변수에다 다시 대입을 시켰습니다. 포트라는 건 3000번이라는 숫자를 줬는데 전부 const라는 변수 선언문을 이용을 했습니다. 이걸 바나 LET라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쓰는 문법으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일 뒤쪽에 세미콜론을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엔터만 잘 지키셔가지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이렇게 get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건 일단 무시하시면 되고요. 네, 맨 처음에는 이 부분이 실행이 됩니다. 앱의 listen 포트는 위에 3000번 해가지고 이제 그 화면상에는 뭐 example app listening on port 해가지고 현재 값을 출력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이 구문을 바꿔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장을 하고, 저장했으면 이 노드를 컨트롤 C로 중단했다가 다시 실행을 시켜 주시면 네, 이렇게 서버가 실행되었습니다 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실제로 새로 고침하면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제가 좌우로 조금 조절을 좀 해서 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여기선 포트만 지정하시면 되고, 네, 요렇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요게 라우터라는 기능인데요. 네, 라우팅이라고 하는 라우터 개념인데, 여기 제일 뒤에다가 슬래시 이렇게 접속을 하면 이 페이지에 있는 걸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이 res.send라는 건 사용자한테 리스폰스 한다는 건데, 리스폰스로 응답을 전송하는 겁니다. 어떤 걸? hello world라는 걸 전송을 시키게 되는데, 제가 h1으로 이걸 값싸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새로 고침 눌러보면 안 되죠. 그 이유는 네, 반드시 그 변경을 했으면 다시 재실행을 해주시면 네, 이렇게 H1으로 내용이 정의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하나 컨트롤 C 눌러 가지고 밑에다가 제가 붙여 넣은 다음에 네, 여기 주소에다가 테스트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테스트라고 이렇게 내용을 써보면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다시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 고침에서 보면 이 부분께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슬래시를 붙여도 되고 때도 똑같은 결과고요. 그리고 뒤에다가 테스트라고 이제 추가로 붙이면 네, 이렇게 이 부분께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웹사이트를 만드실 수 있는데, 보통 웹사이트 만들 때는 헤더하고 푸터, 그 다음에 각각의 뭐 프로필이나 홈이나 이런 게 별도의 파일로 그 구축이 되어 있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분리가 되어 있는 게 관리하기가 수월하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익스프레스의 그 자바스크립트 페이지를 렌더링을 해주는 그 EJS라는 걸 추가로 설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EJS 익스프레스에서 템플릿 엔진이라고 하는데요. PUG라든지 여러 가지도 쓸 수 있는데 저는 EJS라는 걸 한번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JS라고 검색해 보면 네, 이렇게 페이지가 뜨게 되고요. 여기서 그 설명서를 스타트는 이렇게 하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잠깐 종료를 하고 네, 이렇게 하면 EJS를 네,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프로그램 내에서 변수라든지 어떤 include라든지 이런 걸 문법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은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 뭐 렌더링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고 돼 있네요. 그러면 이걸 실제 이제 app.js 부분에다가 적용을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 app.js 부분에서 처음에 요거를 제가 EJS를 위쪽에다가 포함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저걸 넣었기 때문에 당연히 위쪽에서 const EJS는 네, require 네, 이렇게 넣어 주셔야 그 EJS를 실제 변수에다 대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EJS를 밑에서 사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보통 요거 할 때는 저희가 앱을 그 익스프레스로 이렇게 선언을 시켰잖아요. 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앱에다가 세팅을 시킵니다. 이 부분은 약간 무시하셨고, 왜냐면 EJS에만 독립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익스프레스라는 곳에다가 EJS를 추가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뭐 뷰 엔진은 네, EJS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뷰스라는 네, 그 화면상에 보여주는 폴더를 뷰스라는 폴더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화면상에 보여주는 다거나 가져오는 거는 요 view.js에 있는 안쪽에 있는 내용들을 가져오게 되는 거고요. 맨 처음에 지금 화면상으로 그냥 출력만 했는데 여기다가 이제 res.render 해서 index라고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는 이 문구는 views라는 폴더 안에 index.ejs를 불러와서 출력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걸 저렇게 만들고요. Node.js를 익스프레스를 다시 실행을 하고 아까 새로 고침을 해서 맨 처음으로 접속을 해보는데 일단 디렉토리 뷰라는 디렉토리가 없고 그 안에 인덱스도 없다는 오류 메시지인데요. 여기서 제가 views라는 폴더를 만들고 요 안쪽에 index.js라는 폴더를 EJS라는 폴더를 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HTML 웹페이지를 만들 땐 느낌표 누르고 탭 누르시면 이와 같은 형태의 HTML 내용들이 만들어진 걸 보실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저장을 했습니다. 새 고침 눌러보면 이렇게 외부로 인크루드 했을 때 좋은 점은 그 전까지는 내용을 수정을 했으면 여러분들께서 항상 다시 이 노드를 재실행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라우팅을 넣고요. 인덱스라는 걸 넣고 제가 프로필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걸 복사를 해서 프로파일은 프로파일 이런 식으로만 하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물론 요거는 app.js를 수정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끝내고 재실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맨 처음에 접속을 하면 이 인덱스라는 걸 보여줄 거고 그 다음에 이 뒤에다가 슬래시 프로필을 쓰면 프로파일이라고 쓰면 프로파일을 보여주는데 현재는 그 안쪽에 폴더가 파일이 없으니까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하늘키가 이렇게 프로필입니다 라고 해서 출력을 했고 뒤에다가 이렇게 하면 이 EJS라는 파일의 내용을 처음에 이제 프로필로 접속했을 때 보여지게 되죠. 쟤네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을 한번 시켜 볼게요. 위쪽에다가 제가 h1 그 다음에 헤더로 맵이 위쪽에 홈 메뉴는 홈 프로필 그다음에 찾아오시는 길 그리고 문의하기 이 정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주소창에서 처음에 이렇게 하면 이와 같이 내용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죠. 그 다음에 홈은 하이퍼링크로 제가 루트로 라우터를 슬래시로 하이퍼링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필 찾아오시는 길 문의하기 이 부분도 각각 프로필은 프로필 찾아오시는 길은 맵 문의하기는 컨택트라고 할까요? 이렇게 각각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새로 고침 눌러보면 내용들 나오는 거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뒤에다가 특수한 문자 하나씩 넣어서 구분을 조금 더 해두도록 할게요. 보통 이렇게까지 만드신다.
한글 페이지니까 KO라고 위쪽에 넣고요. 네. 그 다음에 푸터도 만들어 볼까요? 네, 이렇게 아래쪽에 넣었는데 HR이라는 걸 해서 구분을 좀 하나 시켜두도록 할게요. 위쪽도 HR 해서 이렇게 위쪽하고 내용들을 조금 구분을 하고요. 얘네들도 헤더에 네. 아래쪽으로 네, 선을 하나 주고 마진 네, 이렇게 여백을 조금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HR은 없는 게 좀 낫겠네요. 그 다음에 패딩 네, 바텀도 10픽셀 정도로 네, 이렇게 좋습니다. 보통은 이 위쪽까지를 우리가 헤더라고 해서 실제 이 프로필을 눌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프로필로 접속이 됩니다. 네. 그 모든 페이지에서 다 공통적으로 사용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런 걸 이제 보통 커먼 헤더, 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여기 위쪽까지를 제가 그대로 하나 오려서, 네, 오려서 그 동일한 폴더에다가 header.ejs라고 해서 이 내용을 붙여 넣겠습니다. 그리고 인덱스에 환영하십니다 밑으로를 오려서 여기다가 footer.ejs로 네, 붙여 놓도록 하죠. 그럼 인덱스에서 보면 처음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냥 위아래 이제 아무것도 없는 네, 그런 형태인데 저기다가 위쪽에는 header.ejs를 아래쪽에는 footer.ejs를 include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include 네, 꺽쇠 퍼센트 대시에서 include 하고 header.ejs를 여기다가 이렇게 include를 시키는 거고요. 아래쪽에다가는 제가 footer.ejs를 include를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해서 새로 고침해 보시면 세 개의 파일이 합쳐진 거죠. 위쪽엔 헤더라는 게 들어가 있고 중간에 이 내용이 뿌려져 있고 아래쪽에는 푸터 내용이 들어있게 되는 겁니다. 프로파일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네,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이름 네, 프로파일은 제가 ul 태그 안쪽에다가 li 이름 네. 뭐 이런 식으로 그 프로필에 기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프로필 페이지로 가서 보더라도 헤더와 푸터의 내용은 바뀌지 않고 이렇게 중앙 부분의 내용만 네, 프로필로 가면 바뀐 걸 보실 수 있죠. 찾아오시는 길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헤더 쪽에 보시면 맵으로 네, 걸어놨기 때문에 프로필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그 다음에 F2 눌러가지고 이름을 맵으로 바꾼 다음에 여기서 네,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 찾아오시는 길 눌러보면 맵, 네, 잠시만요. 헤더에 맵으로 연결했는데 한 가지 안 돼 있는 게 이렇게 지금 cannot get /map 어쩌고 돼 있잖아요. 이건 라우터를 설정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아까 맨 처음에 만들었던 이 앱 부분에 네, 여기 프로필에다가다고 맵 하나 만들고 하나 더 만들어서 네, 컨택트에서 컨택트를 맵에서 맵을 네, 이렇게 하면 인덱스 맨 처음으로 접속을 하면 index.ejs로 그 라우팅을 시켜주고요.
프로필로 접속하면 프로필로, 그 다음에 맵으로 접속하면 맵이라는 파일로, 컨택트로 접속하면 컨택트라는 곳으로 접속을 시켜주는 형태입니다. 네. 요거는 app.js이기 때문에 끝내고 재실행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찾아오는 길 클릭하면 정상적으로 찾아오시는 길 보이고 프로필 홈 나오죠. 네, 이제 문의하기, 네, 컨택트라는 부분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맵을 제가 컨택트로 해서, 네, 문의하기, 네, 문의하기 눌러보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다가 이름, 네, 그러면 이름 넣는 부분이 됐고요. 문의할 때는 이름,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연락처, 이메일, 그 다음에 네, 내용, 네. 네, 그러면 이름, 연락처, 이메일, 내용, 그 다음에 이름은 필수 값으로 주고요. 연락처랑 이메일도 그러고 보니까 다 필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폼에 액션을 주는데, 저거를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하게 해볼 거거든요. 그러면 라우터를 컨택 프로시라는 곳으로, 메소드는 제가 포스트라는 형태로 값을 주도록 할게요.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밑에다가 버튼, 네, 이렇게 눌러보면 문의하기까지 내용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제가 그냥 누르면 이렇게 required라고 해서 넣어놨기 때문에 이제 이름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 네,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해서 문의하기를 눌러보면 이 값이 컨택 프로시라는 곳으로 가는데, 현재는 그 라우터가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나오죠. 네, 지금부터 저 라우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택 프로시는 실제 저걸 화면상에 출력해 주는 것까지만 일단은 먼저 출력하는 거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컨택, 네, 프로시를 하나 만들 겁니다. 네, 컨택 프로시를 만드는데, 네, 여기서 이 RES는 사용자한테 응답을 해주는 거지만 REQ라는 건 어떤 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contact.ejs에서 각각 이름을 name, phone, 이메일, 메모, 네, 이렇게 그 네 가지를 입력받게 했죠. 그걸 이제 여기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기 위해선 먼저 값을 받아와야 되겠죠. REQ, 고객들이 입력한 것에 쿼리의 네임을 네임으로 가져오겠다는 거고요. 네 개의 값을 네임, 폰, 이메일, 메모, 이렇게 네 개의 값을 받아와 보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제가 변수에다가 a라는 변수에다가 값을 집어넣는데, 요거는 그 숫자 1 왼쪽 위에 있는, 네, 특수부호인데, 요걸 누르시면 이제 문자열들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녕하세요 한 다음에 그 네임 이렇게 하면 이 위쪽에서 받은 이 네임을 이쪽에다가 내용들을 출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화면상에만 먼저 제가 출력하게끔 정확하게 이제 콘솔에 출력하게끔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름,
폰, 이메일, 메모. 네, 이렇게 하면 A라는 변수에다가 이 4개의 값을 대입을 시켰고요. 그걸 콘솔 로그로 제가 A를 콘솔 로그가 아니고 그냥 바로 화면상에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럴 땐 res.send 해서 A의 내용을 이렇게 리턴을 시켜줍니다. 다시 app.js를 수정을 했으니까 다시 실행을 해보면 홈 프로필 찾아오는 길 문의하기, 여기다가 이 내용들을 입력을 하고요. 문의하기를 눌러보면 컨택트 프로시 여기서 포스트로 값을 보냈죠. 그러면 여기서 get이 아니고 포스트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다시 재실행하고 뒤로 가서 입력한 다음에 문의하기 눌러보면 undefined 이 이유가 undefined 이 get 방식은 쿼리라는 걸 req 쿼리라는 걸로 받아오는데 실제 포스트는 body라는 걸 이용해서 값을 받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저렇게만 하면 실제 실행이 이제 되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잠깐만요. 이렇게 나오죠. 이름이 없다고 나오잖아요. 왜냐면 이 body를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이제 익스프레스 미들웨어를 하나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익스프레스 미들웨어 중에서 그 body parser라는 여기 미들웨어 사용 가장 아래 보시면 서드 파티 미들웨어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청 HTTP에 요청 body를 파싱한다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설치를 일단 npm을 통해서 저거를 설치를 하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사용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위쪽에다가 똑같이 변수로 방금 설치한 걸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요것만 바로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저거 갖고 왔으면 실제 요 문장, 이 문장을 여러분들께서 그 위쪽에다가 앱셋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넣어 주시면 이제 제가 다시 실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뒤로 가서 실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A, B, B, C, C, D, D에서 내용을 입력을 하면 해당 값이 잘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상에 출력을 했는데 이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제가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는 MySQL인데 여러분들 컴퓨터에 굳이 막 MySQL을 설치한다거나 그런 걸 하지 마시고요. 이 플라넷스케일이라는 곳이 MySQL을 클라우드 형태의 버전으로 제공해 주는 곳입니다. 여기를 제가 로그인을 여러분들께서 하시고요. 처음에 이제 로그인을 하고 하면 이제 어떤 식으로 쓸 건지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제가 일단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은 유니다고로 만들고 아직 한국 이전이 없을 거예요. 제일 가까운 도쿄 쪽으로 이스트4 여기가 맞겠죠? 여기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면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여기 커넥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시면 create passw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브런치 메인 보통은 패스워드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데 잠시만요. 조금만 있다가 아니 한번 눌러볼까요?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MySQL DB가 만들어졌고 서버 그 다음에 유저 네임 아이디랑 패스워드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다른 걸 선택해서
보셔도 되는데, 그나마 좀 보기 쉬운 게 PHP 요거, 네, 요런 걸로 보시면 손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MySQL을 편집할 때 주로 이제 테이블 접속한다거나 그럴 때 쓰는 프로그램은 MySQL 워크벤치라는 곳인데, 여기다가 제가 주소를, 네, 요거 호스트를 쓰고요. 아이고, 왜 복사가 자꾸 안 되네요. 호스트를 쓰고, 네, 호스트, 그다음에 유저네임, 네, 그다음에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고요. 이대로 테스트 커넥션 눌러보죠. 패스워드, 복사, 호스트, 다시 유저네임, 패스워드, 네, 정상적으로 접속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니까 따로 기록을 해 두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실제로 접속을 한번 시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맨 처음에 접속을 해보면 제가 유니다고라는 DB 쪽에, 네, 테이블을 아까 문의하기니까, 네,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눌러가지고 테이블명은 컨택트, 네, 그리고 이름은 고유번호 IDX 하나 있어야 되겠고, 아까 이름이니까 네임, 그리고 폰, 그리고 이메일, 네, 메모, 그리고 저장된 시간, 네, 이런 식으로 만들고요. 45글자 정도, 전화번호도 이메일도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메모만 텍스트로, 네, 텍스트 타입으로 아이고, 네, 그냥 텍스트라고 이렇게 칠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데이트 타임으로, 네, 아니면 보통 바차 20글자 정도로, 뭐 10분초 월일년 10분초까지 저장하면 20글자 정도면 되니까요. 이렇게 입력을 했고, 얘는, 네. 그 다음에 IDX의 프라이머리 키로 하고 자동 증가되게 AI 키까지, 네,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컨택트라는 이름으로 유닛하고 DB에다가 접속을 시켰고요. 테이블을 생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테이블 만들어진 게 보일 거고, 저희가 Node.js로 사용을 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 컨택 위드 부분을 Node.js로 하고 요거를 복사하겠습니다. 그래서 .env라는 파일에다가, 네, app.ejs하고 동일한 곳입니다. 네, 여기에다가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 넣습니다. 그 다음에 app.js에서는 MySQL2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npm install MySQL2로, 네,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app.js에, 네, 환경 변수를 읽어드릴 수 있는, 네, 모듈을 삽입을 하고, 변수를 MySQL 접속을 이렇게 할 겁니다. end는 끝나버리니까 끝나지 않게 그 위까지만 제가 해서 처음에 실행이 될 때, 네, 바로 DB까지 연결이 되게끔 구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요거 있죠. 요 부분에 실제 이제 값을 그 화면상으로 출력만 했는데, 이걸 이제 저장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면 제가 커넥션에가 이 MySQL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쓸 때, 네, SQL로, 네, insert into 아까 contact라는 곳에 name, phone,
이메일 메모, 네, 밸류로 name, 폰, 이메일 메모, 그 다음에 레지데이트, 여기엔 now로 이렇게 하면 현재 시간이 들어가거든요. 네, 이렇게 SQL문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걸 실제 저장 쿼리를 시켜야 되겠죠. 네, 위쪽에 커넥션 점 쿼리, 사용할 건 SQL로 오류가 나온다거나 결과값을 받게 처리를 시키고, 만약에 오류가 나오면 네, 오류를 처리를 시키고요. 그렇지 않으면 콘솔 쪽에 이렇게 출력하고, 그리고 화면상에는 스크립트로 경고청을 하나 띄우고요. 문의사항이 등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웹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해줄게요. 하겠고, 네, 이렇게 루트로 라우팅을 시켰습니다. 저장하고, 네, 제가 다시 노드를 실행한 다음에 이제 로컬호스트 쪽에서 네, home.env, 네, 이거 설치가 안 되네요. 마찬가지로 npm으로 똑같이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다시 해보면 네, 홈페이지 됐고, 프로필 찾아오시는 길 됐고, 문의하기에서 네, 해당 내용을 입력해서 문의하기를 눌러보면 문의사항이 등록됐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아까 플라넷 스케일에 값이 잘 들어가 있는지 제가 여기다가 우클릭해서, 잠시만요. 네, 컨택트를 오른쪽에 요거 누르면 자료가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다시 문의하기에 등록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했고, 문의하기를 눌러보면 등록됐습니다 라고 나오고, 다시 홈페이지로 갔죠. 그리고 여기 DB에 실제 내용을 새로 고침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이걸 눌러서 해보시면 방금 입력한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Node.js, 그리고 MySQL, 그리고 익스프레스에서 쓰는 몇 가지 미들웨어들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 EJS 그 템플릿 엔진과 그 다음에 그 바디파서라는 그 포스트로 넘어온 값을 처리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하나의 간단한 웹사이트 만들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